밥값 계산에 담긴 진심. 관계를 망치는 한마디. 오랜만에 모인 고등학교 동창 모임. 식당엔 웃음소리가 가득했고 여전히 별난 성격인 규민이 형님은 입담을 자랑하며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오징어 볶음, 해물파전, 막걸리까지 테이블은 푸짐했고 어느덧 2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야, 재영이는 요즘 잘 벌잖아? 이번엔 네가 쏴야지. 모두가 웃었고 재영도 쓴웃음을 지으며 계산대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항상 사야 하지? 그날 이후 재영은 그 모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닙니다. 문제는 태도입니다. 고마움 없는 기대, 농담처럼 던지지만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반복되는 역할 고정. 우리가 흔히 넘기는 밥값 계산이라는 행동 속에는 인간의 민낯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주제를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밥값에서 드러나는 심리, 인간관계의 진실, 그리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지까지. 내용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불편한 순간들과 겹쳐질지도 모릅니다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왜 우리는 밥값 문제에 민감할까? 심리학자 엘리엇 에런스는 인간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순간을 기대가 어긋날 때라고 했습니다. 즉, 어떤 행동이 상대의 기대와 다를 때 사람은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됩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자연스레 역할이 정해집니다. 자주 내는 사람, 늘 얻어먹는 사람, 계산 타이밍을 놓치는 사람, 눈치 빠른 사람, 그리고 이 모든 걸 불편해하는 사람. 문제는 이 역할이 굳어지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을 기꺼이 냅니다. 하지만 고마움 없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돈은 더 이상 친절이 아니라 억울함으로 남습니다. 첫 번째 사례, 66세 김도연 씨의 사연. 김도연 씨는 퇴직 후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열심히 일했고 자녀도 모두 독립시켜 경제적 부담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를 자주 가졌죠. 처음에는 본인이 자주 계산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여유 있잖아. 오랜 친구들인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그 호의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모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그에게 향했고, 심지어 도연이 형 없으면 재미도 없고 밥도 못 먹겠어 라는 농담까지 들렸습니다. 처음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나는 밥 사는 기계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간엔 밥값보다 훨씬 더 무거운 감정이 쌓였습니다. 도연 씨는 말합니다. 사람이 고마운 줄 모르면 관계는 금방 멀어지더라고요. 돈은 남아도 마음은 비어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사례는 37세 회사원 박하은 씨의 사연입니다. 박하은 씨는 성격이 활발하고 사교적인 편입니다. 회사에서 동기들과 어울리며 점심을 자주 먹습니다. 어느 날 4명이 함께 점심을 먹었고 식사가 끝난 후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말했습니다. 난 샐러드 먹었으니까 9,000원만 낼게. 다른 사람들은 그보다 비싼 메뉴를 먹었지만 서로 정확히 계산하자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늘 비슷하게 나누어 냈고 큰 차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그 동기와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하은 씨는 말합니다. 그 친구는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웃었지만 계산은 혼자였죠. 공감이 없는 계산은 서로의 거리를 드러내는 잣대가 됩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히 절약이 아닌 거리두기였던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48세 중소기업 부장인 정상우 씨의 사연입니다. 상우 씨는 후배들에게 후한 선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을 사주는데 인색하지 않았고 그걸로 인정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독 한 후배는 매번 식사 후 이렇게 말합니다. 또 계산하셨어요? 제가 하려 했는데. 처음엔 예의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그 후배가 먼저 계산한 적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 한 발 늦은 말만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하루는 일부러 계산 타이밍을 미뤄봤습니다. 그런데 후배는 계산대 앞에서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계산이 끝나자 이번엔 진짜 내가 하려 했는데. 라며 웃었습니다. 상우 씨는 말합니다. 그게 얼마나 얄미운지 아세요? 돈은 둘째치고 기만당한 기분이에요. 네 번째 사례는 41세 직장인 이면우 씨의 사연입니다. 이면우 씨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저녁 모임을 갖습니다. 그중 한 친구는 항상 식사 전후로 말합니다. 야, 요즘 나 진짜 힘들다. 회사도 불안하고 애 학원비도 빠듯하고. 그 말을 들으면 괜히 돈 얘기를 꺼내기 미안해집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친구들이 그의 몫을 부담했고 처음엔 다들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인스타그램에는 다른 세상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외식 사진, 제주도 가족 여행, 아이 명품 운동화, 아내와의 커플 시계. 그걸 본 친구들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현우 씨는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너 돈 없다고 해서 계속 부담했는데 SNS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 않더라? 그러자 친구는 말했습니다. 야, 그건 이벤트고 밥값은 좀 다르잖아. 그 대답에 현우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 배려를 당연히 소비하고 있구나. 배려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을 약자로 포장해 타인의 호의를 계속 끌어내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고립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50세 최은정님의 사연입니다. 최은정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가끔 여고 동창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처음엔 식사비를 자주 계산했습니다. 내가 가게도 하고 있고 너희보다 좀 낫잖아. 그냥 내가 쏠게. 그녀는 그렇게 자신을 자랑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일을 맞아 친구들과 만났는데 그 누구도 오늘은 우리가 낼게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정이가 잘 벌잖아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정 씨는 말없이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당연한 게 됐구나. 이건 고마움이 아니라 역할이네. 그 후 그녀는 모임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밥 한 번 사는 건 기쁨이지만 계속 내가 내는 게 역할이 되면 그건 짐이야. 다음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33세 이윤석 씨의 사연입니다. 이윤석 씨는 영상 편집 프리랜서입니다.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지인들과의 만남에 신경이 쓰입니다. 특히 형 같은 존재인 정호 형과의 식사 자리에서 매번 얻어먹는 게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형, 오늘은 내가 낼게. 조금 부담되지만 형이랑 먹는 밥이니까. 정호 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윤서가 이런 마음 하나면 충분하다. 오늘도 내가 낼게. 윤석 씨는 말합니다. 사실 돈보다 진심이 중요하다는 걸 배웠어요. 내가 낼 수 없더라도 내겠다는 마음은 표현해야 한다는 걸요. 이 사례는 반대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의지와 진심입니다. 사람은 결국 마음을 보고 판단합니다. 돈을 내는 손보다 마음을 내는 태도에서 신뢰가 쌓이는 법이죠. 왜 밥값은 감정을 건드릴까? 밥값은 단순한 지불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감정적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존중. 내가 대접받고 있다. 는 느낌. 2. 기대. 이번엔 너가 사야지. 라는 심리. 3. 비교.
나는 맨날 내는데 너는? 4. 역할 고착. 늘 사는 사람, 늘 얻어먹는 사람. 5. 공평감.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 라는 감정. 인간은 기본적으로 공정함을 중요시합니다. 행동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손실 회피 이론을 통해 말합니다. 사람은 이를 얻는 기쁨보다 이를 잃는 고통에 2배 이상 민감하다. 즉, 밥값 문제에서 자신이 잃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손해가 단순히 돈이 아니라 감정과 자존심으로 확대되기 때문이죠. 문화적 관점. 계산 문화의 차이. 밥값 계산은 문화마다 그 태도가 다릅니다. 한국. 연장자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계산하는 문화가 강함. 미국. 철저한 더치페이, 자율성 중시. 일본. 정중한 계산,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배려 중심. 중국. 체면 문화. 먼저 계산하는 사람이 호의와 권위를 동시에 확보. 이처럼 계산이라는 단어 하나에도 각 나라의 가치관과 인간관계 방식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든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호의를 강요하지 않고 배려를 의무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건강한 계산 문화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밥값 계산에서 비롯된 인간관계 갈등,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그럼 다음에 네가 사? 라고 말하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관계의 어긋남은 대부분 기대의 불일치에서 오기 때문에 상대와의 기대치를 조율하는 언어와 태도가 필요합니다. 1. 원칙 정하기의 힘. 56세 김진호 씨는 말합니다. 모임에서는 아예 공동 기금을 만들어 버렸어요. 매달 10,000원씩 모아서 모임 회비로 쓰고 계산은 거기서 해요. 이 원칙은 모임을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많이 내고 적게 내는 걸 따지지 않게 되었고 돈 때문에 감정 상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팁. 회비 통장 혹은 간단한 앱으로 공동 지출 관리하기. 예를 들어 더치 트립, 트립모어 등이 있습니다. 2. 배려하는 사람에게는 표현으로 갚기. 심리학에서는 상호성의 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받은 호의에는 반드시 보답하려는 심리가 자연스럽게 작동한다는 이론이죠. 밥을 사준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커피 한 잔이라도 사려는 태도, 심지어 다음엔 내가 낼게 라는 사소한 약속도 관계를 지탱하는 자산이 됩니다. 팁. 밥값을 못 낸다면 진심을 표현하세요. 오늘 너무 감사해요. 다음엔 제가 꼭 대접할게요. 이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3. 계산 타이밍을 조정하라. 늘 누군가가 먼저 계산해버리면 낼 기회조차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가 계산하려는 타이밍에 미리 지갑을 꺼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수 있습니다. 팁. 이번엔 내가 먼저 할게요. 한번 선점해보세요. 한 번의 변화가 관계의 리듬을 바꿉니다. 회복된 관계, 다시 가까워진 사람들. 43세 이진아 씨는 대학 동기 모임에서 늘 계산하던 입장이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단체 채팅방에 우리 이번엔 회비 모을까요? 라고 올렸어요. 그 글 이후 다들 생각보다 흔쾌히 동의했고 진아 씨는 말합니다. 그날 이후 모임이 더 편해졌어요. 억지로 사는 기분이 아니라 같이 즐기는 느낌이었죠. 반대로 35세 강태수 씨는 늘 얻어먹기만 했던 후배였습니다. 진짜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선배가 말하더라고요. 태수야, 네가 낼 수 없다는 거 이해해. 하지만 커피라도 한번 사보면 어때? 그 말에 태수 씨는 크게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진심을 보였는지의 문제였구나. 그날 이후 그는 가끔 후배들에게 커피를 돌렸고 작은 실천이지만 사람들의 태도도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철학자들의 말. 관계의 본질을 되묻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드러난다. 밥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행동 없는 말, 의도 없는 예의는 결국 관계를 갉아먹습니다. 공자 역시 말했죠. 군자는 의를 따르고 소인은 이를 따른다. 관계에서 매번 이득을 따지는 사람은 결국 진심을 잃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의를 지키는 사람은 존경받습니다. 자기 성찰. 나는 어떤 유형일까? 밥을 자주 사는 사람이라면 내 배려가 의무처럼 굳어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밥을 자주 얻어먹는 사람이라면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는지, 다음에 갚을 생각은 있는지 물어보세요. 밥값 계산을 불편해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눠볼 용기는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결국 인간관계는 밥값이 아니라 마음값입니다. 우리가 내는 것은 돈이 아니라 진심이며 받는 것도 음식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밥값이 쌓이면 인생이 된다. 밥 한 끼는 작지만 반복되면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끼, 두 끼, 10끼, 100끼. 그 속에 쌓인 감정, 고마움, 서운함, 기대, 불만. 이 모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건축물의 재료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계산이라는 행동 하나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누군가를 배려했다면 기대하지 말고 흘려보내세요. 누군가에게 받았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언젠가 갚으세요. 계산하지 않았더라도 마음은 나눌 수 있어야 진짜 함께입니다. 밥값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밥값에서 드러나는 것은 인간관계의 진심입니다. 고작 몇만 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몇만 원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농담처럼 던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너가네. 그러나 듣는 사람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한 번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배려하고 있었나? 나는 누군가의 마음을 부담으로 여기진 않았나? 나는 감사와 예의를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었나?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돈을 많이 내는 사람이 아니라 고마움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오래가는 관계는 자주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마음 하나에도 진심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밥을 누가 냈는지가 아니라 그 밥을 나누는 시간이 따뜻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삶의 작은 지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명언이었고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영상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늘 고맙습니다.